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장 후보 중에는 처음으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됐습니다. 자,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 대권 주자들이나 사회에 촉망받는 유명 인사들이 주로 초청됩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대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인 셈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 오늘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이 관훈클럽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언론들이 뽑은 헤드라인은 대부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영선 땡땡, 윤석열 브라브라브라. 자, 지금 모든 이슈를 윤석열이 끌어당기고 있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박영선 후보와 관련한 기사 제목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은 소설이다 뭐다. 아무튼 박영선이 궁금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영선 후보는 과거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자들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장이 되면 뭘 하겠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낸 겁니다. 물론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이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거 지금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에 대한 토론인데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도 좋은가? 윤석열이 서울시장인가 싶을 정도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영선 후보 조금 불쾌하다는 듯이 답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기자들의 관심은 박영선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박영선 관훈클럽 토론회는 윤석열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변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언론의 관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4월 7일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하느냐 또는 메시지를 내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만 합니다. 그런데 3, 4월 중에는 외부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측근들의 말이고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은 지금 윤석열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 답변에서 그런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빅3로 불리는 오세훈, 안철수, 박영선, 이 중에서 관훈클럽과 가장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후보 역시 관훈클럽 회원이었을 겁니다. MBC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박영선을 초청해놓고 오늘 관훈클럽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자, 이날 토론회에는 이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진 토론회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이 비전과 함께 LH 투기 의혹,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검찰 개혁, 이런 관련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자, 박 후보는 윤 총장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과는 국정원 수사 당시부터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간간히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왔던 사이다. 지지율 등락이란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지검, 대구고검을 방문한 데 대해서 정치검사의 마지막 퇴장이라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박영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적 관계가 많지 않아 발언을 자제하겠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원 농단 사태 때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대구로 발령이나 귀향 간 적이 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난다는 그런 뉘앙스를 읽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 사퇴에 이르렀고 이에 지지율이 치솟는 것이란 해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런 질문을 받자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서 이에 대해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생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윤석열 총장에 대한 토론회인지 박영선에 대한 토론회인지 서울시장이 윤석열인지 박영선인지 오세훈인지 안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속으로 환호할 겁니다. 왜? 이것은 박영선한테는 상당히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부상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지금 반문연대의 대표주자로 윤석열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데 박영선의 관훈 토론회 어렵게 시작한 이 서울시장 공식 후보 3명 중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참 난감할 겁니다. 자, 박영선 후보는 생략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로서 관훈 토론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윤석열 변수와 서울시장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장 판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영향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시 선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 윤석열 전 총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저와 가장 편하게 연락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 봐도 안철수 과거에 이 비례대표 앞번호 주겠다고 윤석열 검사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어나서 90도 절하면서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내 꿈은 검사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안철수 윤석열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후보한테는 윤석열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자주 연락했던 사람은 박영선일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박영선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 그가 어떻게 한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다 소설이라고 전해들었고 실제로 제가 확인도 해봤다.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윤석열을 평가절하고 윤석열의 존재감을 좀 가능하면 없애고 싶은 게 박영선 후보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윤석열 질문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왜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한테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을까? 윤석열이 서울시장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장난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가만히 있다가 이 선거 후보 등록 18일 19일에 갑자기 등록해버리고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이 지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또 이재명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을 구현해줬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게 속도감이 너무 빠를 때는 단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게 다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낙연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신복지를 통해 돌봄 부분에 있어 복지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데 나름 브랜드를 만드신 것은 잘하신 일이다.
다만 좀 더 단호했으면 했던 부분이 몇 번 있었다. 이외에도 LH공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박영선의 관훈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분위기는 이제 박영선 분위기가 전혀 아니구나. 오히려 윤석열 분위기나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분위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영선 후보 오늘 관훈 토론회를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뚜껑이 열렸나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